안녕하세요. 친절한 선거 가이드 아나운서 유신영입니다. 민주주의는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없다면 민주정치는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성숙한 정치 참여 문화를 만드는 친절한 선거 가이드. 오늘도 선거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선거 전문가 선거관리위원회 유혜원 서기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선거 가이드 유혜원입니다. 네, 오늘 또 어떤 내용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모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모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모임과 관련된 이야기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단체의 선거운동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선거운동에서는 단체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단체를 통해서 선거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에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의 난립으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후보자 간의 기회 불균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의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네, 선거법을 이해할 때 항상 왜 이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은 왜 허용하는지 하고 물음표를 좀 달다 보면 선거법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내용도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단체 선거 운동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지 거리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 동창회에서 단체 메시지나 제 개인 SNS에서 홍보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후보자가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4명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글들을 써서 이제 선거 활동을 좀 돕고 싶은데 과연 이제 인터넷 카페 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이제 선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좋아하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팬클럽을 결성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위법이 아닌가요? 네, 저도 조금 알쏭달쏭한데요. 먼저 단체에 대한 선거법의 기본 틀을 좀 살펴본 다음에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단체 선거운동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1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같이 2004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법 87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열거되어 있고요.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들은 원칙적으로 다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어떤 단체들이 그럼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는지, 일단 뭐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립성이 요구가 되는 단체 역시 선거운동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엄격한 중립이 필요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당연히 선거운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이런 단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단체라 하더라도 어떤 기관,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면 그 기관, 단체의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 외에도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기원단체 총연합회나 공무원 직장협의회 같은 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후보자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들도 선거운동할 수 없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나 그 가족이 경비를 부담하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 단체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긴 한데 그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건가요? 그 구성원이요, 공무원이나 그런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자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선거 운동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되는 것은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만 제한이 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87조가 단체 선거 운동 금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단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단체들이 우리들이 많이 하는 동호회, 뭐 개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단체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 할 수 있나요?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안타깝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선거 운동이 아예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을 규제 대상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체로 모이기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우리 선거 역사가 굉장히 아픈 역사로 세워져 왔는데요. 산악회 같은 것이 개인 간 사적 모임의 대표적인 단체거든요. 이런 산악회나 포럼, 연구소 이런 단체들이 과거에 난립해서 선거가 과열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부패가 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 조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과거의 역사가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법조문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셨는지요? 기본 공식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씩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동창회 대표로서 동창회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 발송한 경우 이거 위법인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대학교 동문회장 백두산이 같은 동문인 홍길동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해 홍길동 후보자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대학교 동문회장 백두산.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네. 이건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무심결에 근데 지인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법을 이렇게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뭐 동창회뿐만 아니라 요즘 취미생활 공유하는 각종 동호회 참 많죠. 앞서 말씀해주신 뭐 산악회, 배드민턴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정말 뭐 맥주 동호회, 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동호회도 굉장히 많은데 소위 얘기하는 덕후들의 모임 정말 뭐 많고 다양한데 이런 단체들도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각종 다양한 동호회들 모두 다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모두 다 금지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운동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순수하게 동호회 회장 취임하는 거 이거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후보자가요, 본인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가입돼 있는 동호회에 회장으로 출마해서 취임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친목 도모위에서 개모임 또 많이들 하시는데 개모임도 선거운동이 금지가 되는지 사람이 또 몇 명 이상이어야지 규제 대상이 되는지 한 서너 명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법상의 그런 모임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규모의 개모임이라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적 모임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자, 향후에 뭐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개모임 등 사적 모임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직 알쏭달쏭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동호회 회원이 이제 단체명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자든 일반 회원이든 개인 명의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체의 명의나 대표자의 명의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운동 혼자 하기보다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보다 좀 효율적일 수 있겠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 그런 유형 충분히 가능한데요.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조직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치인 관련해서는요.
포럼이나 연구소 같은 이름이 붙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순수한 뭐 연구, 학술을 위해서 포럼이나 연구회 등을 설치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선거운동을 위해서 포럼, 연구소 등등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불문하고 포럼, 연구소처럼 이름에 불문하고 그 단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면 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 정치 활동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은 의도로 보이는 경우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단체 최대한 이용하고 싶을 것 같은데 실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조직 설립해가지고 위반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종종 있는데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18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가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체의 설립, 그 발대식을 본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서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서명 활동을 추진을 했는데 그 서명 활동을 하면서 서명자들 중에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선거구민만으로 따로 명단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서명운동 관련해서 유인물을 배부할 때 그 유인물에 본인의 소속 정당명과 본인의 성명 그리고 중학교 무상교육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고 하는 본인의 선거 공약까지 게재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의 활동은 일반적인 시민단체 활동이 아니라 이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다라고 말한 판례가 있습니다. 네, 판례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단체 선거운동에 대해서 꼼꼼히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각종 단체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이거는 가능한가요?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데요. 다만 정당이나 그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공천 반대자 명단이나 낙선 대상자 명단,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거 합법인가요? 아니면 위법인가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선거운동의 개념에 이렇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견 개진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사표시나 의견 개진 이런 건 선거운동으로 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단체가 공천 대상자나 낙선 대상자 명단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단체는 자유롭게 단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두 개 다 이제 팬클럽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함께 묶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팬클럽 결성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 정치인 팬클럽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팬클럽을 결성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 정치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팬클럽을 결성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 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팬클럽이 정말 많습니다. 정치인 팬클럽, 선거운동 불가능한 단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네. 단체들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 이런 식의 모임 활동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우리나라 정치계의 팬덤 문화 정말 광범위하고 아주 조직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팬클럽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팬클럽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지만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팬클럽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활동 상황이나 근황 같은 것들을 게시해서 두고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와 무관하게 팬클럽 회원들이 등산 모임을 개최할 경우에 그 후보자를 초청해서 함께 등산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팬클럽 명의로 하는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가 되지만 팬클럽 회원들이 개별적인 개인 자격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이나 어떤 동영상 같은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거일에 본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 표시를 한 투표 인증샷 사진 네. 이런 것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 동호회,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서는 회원들끼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한테나 허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팬클럽 회원이라면 선거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선거운동 내용의 선거운동 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의 정치인 팬클럽 결성하는 것 가능하지만 정치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명백한 불법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요즘 생활에 많은 것들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선거운동도 예외가 아니겠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어떤 사모, 이런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인을 사랑하는 모임, 네. 이런 모임이 인터넷상에서만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경우에는요, 이것을 사조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조직으로 보고 있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만 활동하는 무슨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카페를 개설해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그것이 인터넷이라면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가능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지 지금 잘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넷 선거 운동은 상시 허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고요. 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인터넷은 선거법에서 추구하는 기회의 균형, 투명성, 저비용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는 많은 것들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도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인터넷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미성년자나 교사, 공무원 이런 분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좀 유의하셔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정보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야말로 선거운동의 장인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자유로우면서도 또 성숙한 선거운동 문화를 형성해 갔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단체 선거 운동, 오늘 그 합법적인 경계선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을 건데요. 그 단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실 때는 선거부스상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허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거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후보자 간의 비교가 균등한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 우리 모두의 노력 없이는 결코 찾기 힘든 균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계의 팬덤 문화 역시 냉소적인 지지가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 가능한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친절한 선거 가이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